결국 김기현도 의원직이 박탈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김기현 부인으로부터 명품 클러치백을 받은 걸 인정해버린 것인데요. 지형질에 무시겨 특검에 대들면서 실토해버린 것인데 결정적으로 증거도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김기현 부부는 거의 유죄 확정처럼 보입니다. 김기현도 윤석열 정권 핵심 부역자였으니 공직 박탈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는 본인 재판이 아니라고 평소 아나무인 성질이 나왔는데요. 할 말 안 할 말 구별하지 못하고 특검에 앙심을 품고 작정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김건희가 희망을 봤는지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타났어요. 태도가 돌변했어요. 태도가. 그전에는 재판정 들어올 때 이러고 맞아. 말도 못하고 그랬지. 지금은 난리가 났어. 깜짝 놀랐어요. 기세등등이야. 예. 윤석열 정부 시절에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예. 이준석이 그냥 당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버리고, 그리고 유력 후보였던 유승민이 끌어내리고 나경원이 주저앉히고 안철수 모멸감 지하고 해가지고 결국 여론조사상 꼴찌였던 김기현이를 당대표로 네.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렇게 당대표가 된 김기현이가 고마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감사의 마음으로 김건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의 클러치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클러치백과 함께 김기현이 부인이 네. 메모를 남겼나 봐. 네. 근데 그게 JTBC를 통해서 그 메모가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네, 메모 내용을 보면요. 영부인님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맡겨진 날 동안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 23년 3월 17일. 와,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갖고, 김기현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어제 있었거든요. 김건희가 증인으로 어제 나온 거야. 그전에는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가지고, 예. 과태료 부과를 받았어요. 네. 근데 어제 이제 나온 거야.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거 나타났습니다. 자,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조금 웃기는 대목들도 좀 있어요. 예. 네, 그거를 좀 한번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검 쪽에서 가방을 받았냐라고 물어보자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템입니다.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짝퉁을 많이 샀어요. 클러치백이 많습니다. 로저비비의 짝퉁부터 당근마켓에서 샀어요. 그러자 특검이 아니 여당 당대표나 부인한테 명품을 받는 게 이거 이례적으로 보인다 라고 물어보자 검사님 그간 영부인 수사 다 해봤어요? 저만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그렇게 하나요? 야, 김건희 조금 요거는 논리적이야. 영부인이 당대표 부인한테 이 명품 받는 거 이거 이례적이지 않냐? 나만 받았는데 유일하게. 이례적이지 않냐 했더니 너 영부인 거 다 조사해봐라. 논리적이야 이거는. 기세등등합니다. 태도가 돌변했네 진짜. 돌변했어. 이제 그래가지고 판사가 예. 이제 좀 중재를 하려고 아니 예.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지 않냐 했는데 판사도 그냥 물어버립니다. 판사가 클러치백 받는 분한테 어떻게 받았는지 추궁하는 거는 이건 질문이 당연하다라고 하자 판사님께서는 한쪽 편만 들지 마시고 조금 정확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가방 전달 자체를 특별하지 않은 일로 볼 수는 없는 건 아니냐. 특검 질문이 너무 강압적이에요.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오늘 저 자발적으로 나왔으니까 과태료 좀 깎아줘요. 저 마지막에 그런데 중요한 건 깎아주라고 하니까 과태료는 전부 취소가 됐답니다. 아, 됐대? 과태료는 전부 취소됐대요. 진짜로 없애줘. 이게 명품백 수수에 대한 재판이니까 명품백을 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없으면 재판이 안 되죠. 아, 네. 근데 이 사람이 증인을 그러니까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요 재판에 대한 과태료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게 뭐 취소됐다 이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요건과 관련해서 요 재판에 대한 것만. 예. 김건희가 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예. 그동안은 그거예요. 최우 앵커 말씀처럼 완전히 기가 죽어 있다가 맞아요. 지금 기가 살았어요. 이제 내 세상이야라는 것처럼 보여지고. 왜 불안하게 왜 그래? 그러니까 김건희가 묘종의 심경의 변화가 왔다라고 저는 봐요. 네. 안 그러면 저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재판이 아니고 다 공개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네. 자기 메시지가 다 나간다라는 걸 다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았을 텐데 저렇게까지 한 건 뭔가 이게 국민의힘 돌아가는 모양새라든지 네. 지금 잘 돌아가는 이야기들 전에 듣고 있다라고 봐야죠. 이거. 와, 너무 불안한데.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금 저렇게 하는 건 전 정말
저 기사 보고 화가 났는데 클러치백 하나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좀 복기를 해봐야 돼요. 이게 오래전 일 같은데 하나하나 좀 제가 설명을 짧게 아, 해볼게요. 일단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뭐 받았습니까? 목걸이 받았지, 브로치 받았지, 귀걸이 받았어요. 예. 세트로 해서 1억이 넘는 걸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금거북이 누구한테 받았죠? 이배용. 교육위원장한테 금거북이 받았어요. 예. 이배용. 그죠? 그다음에 로봇계 한다고 경호처에 뭐 납품한다 뭐 하면서 아, 서성비. 시계, 서성비. 명품 시계 다시 받았죠. 그다음에 공천 주겠다 그래가지고 김상민 검사한테 뭐 받았습니까? 그림 받았어요. 네. 그리고 21g 대표한테 뭐 받았어요? 옷 받았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받았어요. 다 그 사람. 받았어.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화났던 이유는 김건희는 받은 걸 그대로 뭔가를 대가를 해줬어요. 맞아.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 공천이 안 되니까 뭘 해줬습니까? 국정원장 국정원. 특보까지 내준 거예요. 법률 국정원장 특보는 차관급입니다. 와. 그냥 자리 아니에요. 예. 직원들만 몇 명 있어 따로 와. 있어요. 항공기 따로 나가고 와. 차관급 대우예요. 그리고 서희건설 1억 넘게 받아가지고 뭐 해줬어요? 사위 취업시켰잖아요. 어, 맞아. 한덕수 밑에. 어. 다 걸려 있어 이게. 어. 21g 옷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관조공사 관조공사 시켰다, 맞아. 시켜줬잖아요. 어. 저는 김기현 대표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가 김기현 대표를 모함하는 거라고 막 김건희가 따지듯이 이야기했거든요. 맞아요. 그죠? 예. 뭘 모함합니까? 제가 볼 때 당시에 김기현을 임명한 건 사실상 윤석열이잖아요. 맞아요. 아마 이 가방이 클리치백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저는. 좀 작긴 작은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받은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포스트잇 이것도 치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내가 일부러 붙여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미처 못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많아서. 예. 예. 1억이 넘어가는 것들은 자기가 다 뜯어봤을 것 뭐 같고 그랬겠죠. 이 클러치백은 쌓여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뜯었으면 진 적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나 진짜 이거 나 너무 많아갖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거를 되게 황당을 네,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 맞아요. 난 이거는 조금 진실한 것 같아. 알았으면 뗐겠죠. 떼고 나서 어떻게든 조치를 했겠죠. 네. 알았으면 김기현한테 받았다는 건 크니까. 근데 당근에서 샀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당근. 설마 당근에서 샀을까요? 진짜로? 에이 그럴 리가 당연히, 없죠. 예, 그죠? 네. 당근을 듣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뭐 김건희가 지은 죄 중에 이 클러치백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일련의 지금 흐름을 김건희가 나름대로 읽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 예. 이상민 한덕수도 대법에서 전원합의체로 갖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조이대가. 그 흐름을 나는 김건희가 읽고 이렇게 변한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네. 특히나 불법 내란과 관련해서 김건희는 혐의 사실이 없어요. 내란과 맞아요.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뇌물 받은 걸로 해서 7년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핵심적인 내란을 몰랐겠습니까? 무조건 김건희가? 알았다고 봅니다.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죠. 그 명단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저는 김건희가 연루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일련의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종합특검이 이번 달로 끝나요, 조사가. 그러니까 내란 수사와 관련된 건 매조지가 되어가는 형국이니 제추론입니다. 저희 내피셜인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래? 정말 큰 혐의 하나는 털어내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네.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볼 땐 자범들이 몇 개 남아 있어. 이거야 뭐 어떻게 하겠지라고 지금 대법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 한덕수 건도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고개 맞아요. 빳빳하게 들고 재판장에서 저렇게 이야기한다? 쉽지 않죠.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뭔가가 있는 거죠. 그 체포 명단에 내란 당시에 그 한동훈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거 무조건 김건희 김건희? 작품이라고 네, 보거든요. 김건희. 저는 아니, 어떻게 내란을 몰랐겠습니까? 네. 1년을 넘게 준비한 건데 윤석열이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몰라요? 사실상 윤석열을 조종하다시피 한 게 김건희라는 게 정설인데.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예. 전 너무 두려워요. 조이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식의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너무너무 무섭다. 꼭 우리 힘 있는 두 분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김건희한테 줬다던 네. 그 로저비비의 클러치백. 특검은 이게 김건희 씨가 김기현 당대표 만들어준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김기현 의원 부부에 대한 공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재판에서 일단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인식했다라면서 가방을 받은 사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저 출석 거부했다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뭐 시끌시끌 할 말 다 한 모양이에요. 아, 진짜 시종일관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예, 예. 그 지난번에 같은 재판에 또 출석을 거부했었거든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과태료 300만 원에 구인 영장까지 발부받고 나서야 어제 법정에 나온 건데 처음부터 재판부와 한판 붙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건데요. 근데 재판부는 증언 거부권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김건희 씨
자체가 공직자는 아니다 보니까 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받은 금품 때문에 그 배우자가 처벌받는 규정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증언 때문에 자기가 처벌받을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언 거부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네,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법이 정해놓은 건데 김건희 씨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됩니까? 라고 쏘아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잘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생각이 잘 안 나지 않겠어요? 워낙 많이 받으면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기억을 소상히 있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고 안 난다.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재판부도 딱 그렇게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면 됩니다라고 증언 거부 딱 잘랐고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핵심 쟁점이 가방 전달 경로였어요. 예. 그런데 김건희 씨는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기억이 안 난다. 누가 전달한 건지도 전혀 모른다고 모르겠다. 답을 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몰랐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특검은 아니 여당 대표나 그 배우자한테서 명품 가방 받는 게 흔한 일이 아닌데 그걸 왜 기억 못하냐라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흔한 일이었을 거라니까요. 본인한테는. 네. 그런데 흔한 일이어서요 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검사님은 그러면 영부인 수사를 다 해봤냐. 나만 해본 거 아니냐. 당신 검찰 일만 했지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냐. 저만 수사해놓고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냐. 질문이 강압적이다. 질문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아주 쏘아붙였습니다. 예, 그럴 만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도 불가사의하게 여기는 게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자기가 이제 보통 민간인일 때 사업자 이 김건희 씨도 선물 많이 주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로비상 주기도 하지만 또 받기도 많이 하고. 야, 근데 남편이 대통령 됐으면 물건이나 이런 거 받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었을까? 그게 그러면서 의문이죠. 검사한테 지금 화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검사한테만 화낸 게 아니라요. 예. 재판부에게도 화를 냈는데. 판사한테도. 예, 똑같은 걸 계속 물었더니. 예. 제3자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면 예. 그 사람까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는 거 할 거 아니냐. 판사님께서 한쪽 편만 들지 마시고 범죄를 확정시키지 마시라.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처음에 가방에 들어온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독특한데 예. 진행자님 말씀대로입니다. 클러치백이 너무 많아서 몰랐다는 너무 많아서? 거예요. 그러면서 희대의 명언이 나옵니다.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다 라면서 옷 색깔에 맞춰서 여러 개가 필요하다 보니까 색깔별로 짝퉁도 많이 샀고 그런 짝퉁과 함께 가방들을 모아놓은 곳에서 나중에야 봤다는 겁니다. 영부인은 클러치백이 필수다. 뭐 여성분들 클러치백 또 다양하게 공감할 가질 수는 수는 있죠. 돈 주고 사지 그걸 여기저기서 받고 준다 그러면 다 거절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본인 돈으로는 짝퉁을 샀다는 것 같은데. 아, 짝퉁 샀다고 또 자랑했죠? 또 검소하다고 좀 칭찬을 해야 되나. 짝퉁 샀다고 그 자랑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도대체 당시에 대통령실 선물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영부인이 받은지도 몰랐던 명품 가방이 그렇게 관저 안에 들어와서 네. 짝퉁들이랑 뒤섞여서 보관됐는지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유가 안 나는 이유를 또 덧붙였습니다. 당시에 자신이 줄리부터 시작해서 악마화가 너무 지겨울 때였고 뉴스에서 나를 방어하는 데만 신경 쓰느라 선물을 받아도 기억이 안 났다. 제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거짓말할 성격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그 김건희 윤석열 부부한테 입벌구라고 했었잖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던 분이 야 이거 재판부가 참작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 이렇게 우리가 김건희 씨 부부를 약간 놀림감으로 얘기하게 되는 세월이 왔다는 걸 전 지금도 새삼새삼 네. 아 이렇게 됐지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진짜. 우리가 어떤 시절을 보냈습니까? 방귀 낀 자가 성낸다고 다른 영부인들도 조사해봤냐고요. 본인이 명품을 받은 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데서 나온 말인데 이거야말로 밥 먹듯이 뇌물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 아닐까요? 클러치가 영부인 필수품이라고요. 김혜경 여사가 클러치 든 건 못 본 것 같은데요. 설령 필수품이라고 해도 지 돈으로 사야죠.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역대급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나갔더라고요? 네. 지금껏 안 나오다가 과태료 낸다고 해가지고 끌려갔는데 가서 나만 받았냐 다른 사람은 왜 조사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예, 게다가 영부인은 클러치백이 필수고 그 드레스 코드에 따른 클러치백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때그때 짝퉁 같은 것도 많이 샀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입만 벌리면 아무튼 거짓말을 하시는데 예. 저 클러치는 로저 비비의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부인이 사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클러치백이 필요하고 나만 받았냐, 영부인들 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건희가 영부인이 됐을 때 아크로비스타 밑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순서를 정해가면서 예.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물건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배용 씨가 금 거북이를 준 것도 그 사무실이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만나자마자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면 대통령과 영부인은 나라를 대표해야 되는데 옷이 문제다, 액세서리가 문제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부자인데 자기 돈으로 사면 되잖아요. 왜 남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저 서성빈한테도 받고, 지금 나온 사람들 보면 로봇계 사업가. 네, 잡범들 같은 사람들한테도 만날 때마다 뭘 받았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6,500만 원짜리 목걸이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와. 근데 이분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한테 돈을 생각했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꿈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나만 잘못했냐 이러고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다 걸린 사람인 줄 알고 있나 봐요, 자기가.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 수사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그 대통령 집무실에 김건희 씨 집무실 쓰는데 10억 들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기소합니까 김건희 씨를? 관저 이전 관련돼서는 그 종합특검에서 수사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관저 이전으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비서관도, 김대기 전 비서실장입니다만 그렇죠. 구속이 예. 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죠. 지금 윤핵관 윤한홍까지 불려갔는데, 예. 윤핵관에서 김건희로 가려면 건진 법사가 중간에 필요한데, 네. 건진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지금 김건희만 지금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데, 종합특검에서 지금 김건희를 그 크고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 기소할 것 같은데, 그게 관저 이전 관련인데, 모든 관저에 대한 선택과 그 지시는 김건희가 내렸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처음에 관저를 정할 때 네. 걔를 이렇게 안고 장관 외교부 공간에 장관 갔었다. 공간, 그리고 뭐 합참의장 공간에 갔었다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우상호 의원이 폭로했을 때 사실 아니라고 또 사실 아니라고 굉장히 하고,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그리고는 막 소송한다고 했었는데, 예. 그때 김건희의 그 설명을 제가 대통령실 쪽에서 들었는데, 걔를 안고 가지 않았다, 걔를 끌고 갔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에 다르다, 거의 그런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걔와 함께 거기 등장한 건 사실인데 그 또- 디테일한 묘사가 틀린 것이다. 그렇지. 자기는 걔를 안고 있지 않았고, 자기 옆에 일 봐주는 아줌마가 안고 있었다. 그리고 걔를 끌고 갔지, 나는 안고 있지 않았다. 근데 걔를 끌고 가서 이렇게 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걔를 데리고 간 게 그 공간을 보러 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공사 과정, 그 하나하나를 김건희가 허락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전생 같은 이야기네요. 2차 특검 예. 김건희 21건 문제가 잘 파헤쳐지고 있는데, 네. 2차 특검이 이제 한 20일 남았죠? 예, 8월 23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연장 안 되고 연장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지금부터 기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초가 그냥 줄줄이 기소가 네, 기소하면서 된다. 거의 끝납니다. 예. 그런데 김태효, 구속됐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처장, 구속됐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을 구속한 것만 해도 네. 2차 특검이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성과를 꽤 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크고 중요한 범죄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예. 검찰이 내란에 어떤 관여했는지, 심우정에 대한 영장은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예. 다시 청구를 못 하고 있는데, 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국정원이 내란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 그 부분도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 부분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에는 기소할 것 같습니다. 국정원 관련해서요? 네, 기소합니다. 그러면 홍장원 전 차장도 기소가 되나요? 기소하겠다고 종합특검 쪽에서는 방침을 세우는 방침을 것으로 정했다고 저는 거기까지는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어떤 문제였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대통령실. 예. 대통령실이 어떻게 내란에 관여했는지, 김건희가 내란에 관여한 부분, 이 부분은 아직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쪽 수사는 좀 더딥니다. 컨테이너는 찾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컨테이너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거 찾으면 아니, 그냥 쉬운 일인 것 같은데, 너 왜 박근혜 구속 안 시켜? 너 이명박은 왜 구속 안 시켜? 말을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열심히 예. 찾고 있습니다. 예, 저는 쉬운 일 아니다. 김건희 윤석열의 그 돈 창고를 지금 찾고 그렇죠. 있습니다. 저수지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주진우 기자가 더 파이팅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김건희 씨의 계엄 당일의 행적과 관련돼 있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나오긴 어려운 건가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네.
계엄 때 성형외과에 가서 시술을 받았다는 게. 네네 그 의사 만나셨잖아요. 네. 예. 그 의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걸 보면 거기까지는 알리바이가 맞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봤다. 여기까지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종합특검에서 수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내란 때 김건희가 뭘 했는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닌데. 그죠. 결정을 분명히 했을 텐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꼭 누구한테 물었습니다. 아 그래서 건의로도 그래서 취재 김건희 다니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계속 누구한테 물어봅니다. 주로 무속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무속인한테 물어봅니다. 예, 예. 둘 결혼도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사실 물어본 사람들 제가 찾아왔잖아요. 만났잖아요. 결혼해서 잘 살다가 나중에는 같이 감옥 간다 그랬나? 아니 그렇진 않았죠.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왜 근데 꼭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관저 이전 때도 점쟁이 데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계엄 때도 계엄을 잡아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쫓아가서 점쟁이한테 네가 봐줬지? 그러면은 저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나는 아니었고 그때는 아니었고 그때 누구랑 가까이 누구랑 얘기했어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좀 쫓아가고. 예, 묶어가지고 진짜 다큐멘터리로 영화 하나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할래 힘들고. 아 시리즈가 워낙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이걸 네. 또 모아보면 힘이 있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큰 소리치는 김건희가 본인 재판에서는 세상 불쌍한 듯 앉아있는 걸 보면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나저나 컨테이너는 어디에 꽁꽁 숨겼길래 천하의 베테랑 기자들과 특검이 찾지를 못할까요? 들리는 말로는 남양주 어딘가로 갔다가 이후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분명 유경옥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세상에 존재하는 한 언젠가는 정체를 드러내고 말겠죠. 하여튼 30억짜리 방탄 사무실에서 강아지를 안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김건희를 생각하면 컨테이너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상상이 갑니다.